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위트홈 그날 하늘은 매우 파랬지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나 그 웹툰 같은 것들이 그 남자 주인공, 특히 청소년 시절의 남자 주인공이 나올 때 반에 괴롭히는 어떤 그 주동자 와 내가 대결을 하는데 그 주동자가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회사의 사장이거나 위에 더 상사거나 그런 설정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저희 녹음했던 그 경이로운 소문도 시장 아들이 반에 있었고 이태원 클라스에서도 네, 장 회장님의 아들이 괴롭혀가지고 근데 여기 스위트홈에서 우리 현수는 본인이 이제 괴롭힌 것도 아니고 호의를 베풀었다가 왕따를 당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분노했는데 학교를 찾아가서 보니까 자기 회사 사장 아들이어서 네가 참아라. 이렇게 해서 진짜 아무 그 분노도 쏟아낼 데도 없고 이해받을 수 없는 진짜 외톨이. 친구들도 따돌리는데 아버지마저 이제 그리고 어머니도 딱히 이렇게 공감을 해주거나 도와주지 않고 이제 그냥 가족여행을 휙 가버리는. 정말 진정한 외톨이가 되는 그런 배경들이 있죠. 요즘 진짜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실에서 저희 동네가 그렇게 부자 동네는 아니어서 그런 거의 뭐 그런 사람들을 못 봤던 것 같고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려본 적이 사실 없어서 드라마가 되게 뭐 사실 극적이고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아예 없는 것을 또 하진 않기 때문에 비슷한 일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약간 비슷한 거 간혹 보지 않나요? 그럼 뭐 학교 폭력에서 그런 뭐 사법 처리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억울한 피해자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게 또 사실이니까 아니면은 폭력의 가해자들의 집안이나 경제력이 너무 좋아서 그 사건이 되게 그냥 묻혀버리거나 그렇죠. 처벌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또 있죠. 보통 이제 그런 부분들은 외부의 파워, 외부의 힘을 내 것처럼 사실 착각할 때 생기는 일이잖아요. 외부의 힘에 기생해서 이게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진정한 힘은 외부에서 빌려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끌어낼 때 그게 사실 진정한 내 힘이 되는 거죠. 그런 구도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내가 너무 수저가 좋다거나 배경이 너무 좋은데 미처 내가 행사하고 있는 힘이 어떤 건지 생각을 못했었다거나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진짜 나의 힘으로 일어서기 위한 어떤 시도들을 다양히 해보셨으면 좋겠고 가진 것들을 좀 잘 쓰면 좋겠고 또 혹은 그런 이제 불합리한 힘에 의해서 좀 억울함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경험했다거나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어떻게든 그걸 좀 알아주고 지지할 사람들을 좀 찾아서 좀 잘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수가 그 싸움을 포기했으면은 약간 그 두식이 아저씨의 그런 사랑 같은 거를 받지 못했을 텐데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한두식 아저씨의 엄청난 사랑을 있잖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랑을 계속 그걸 해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것 같고 그냥 원한을 품은 채로 그냥 괴물이 돼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괴물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도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은데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되게 솔직한 거죠. 정은명이 얘기했을 때도 그냥 그 괴물이랑 힘을 합쳐서 더 큰 괴물의 어떤 집단을 이룰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힘을 쓰거나 과시하는 게 아니었고 진짜 나랑 같이 했던 순수했던 사람들이 좀 행복해지는 거 어린애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드라마들이 최근에 제 눈에 보기에는 설정이 왜 교실에서 저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속상하네요. 그 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예전에 소설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게 영화화돼서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화제였던 것 같은데 교실에서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는 어른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실 안에 이렇게 딱 담아내서 이렇게 보게 하는 이런 지금 이런 부분도 다 그런 구도가 아닐까? 이제 교실 안에서의 어린 친구들의 이제 경험으로 비춰내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법한 얘기들을 그 작은 교실 안에 이렇게 담아 낸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작은 사회적 교실이 그러니까 또 교실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 얘기들이 퍼져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이 드라마에서 결국 현수를 괴롭혔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조차 네. 나오지가 않잖아요. 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현수잖아요. 네네.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사실 금수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서 네. 살아가는 것만 같은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흑수저는 뭔가 배경, 밀려난, 뭐 조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살게 되는. 그러나 드라마에서는 그게 너희가 조연이 아니라 뭐 네 힘으로 이뤄낸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결국 뭐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정말 그 금수저와 흑수저의 그런 부분들을 젊은이로서 얼만큼 현실에서 좀 그런 걸 느끼셨는지 그런 게 가끔 또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인터넷상이나 SNS상으로는 더 잘 보이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비교는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저는 이렇게 막 피부로 느낀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뉘앙스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드러내지 않아도 나타내는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요새 같은 시기에는 사실 뭐 서울에 집 갖기도 어렵고 이거만으로도 사실 차이가 또 크고 동네 친구들하고 직장 동료들을 보면 부모님 직업에 따라서 풍요로움이 좀 결정이 되는 일하는 데 있어서 뭐 쓰는 씀씀이와 여가 생활 즐기는 것도 확실히 차이가 있긴 하죠. 차림도 딱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명품 가방을 네. 탁탁탁 사고 그런 게 이제 뭐 연차가 높아져서 사는 게 아니라 비슷한 또래인데 차이는 확실히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있네요. 있네요. 저는 차이를 잘 못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나는 뭐 중고등학생 때까지야 뭐 다 비슷한 동네에 산다는 게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고 우리 집은 뭐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저 옆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는 뭐 엄청 잘 살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벌어질 만한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대학교에 올라오면서 조금씩 뭔가 보여지는 게 있기는 하죠. 뭐 누군가는 열심히 알바를 하고 국가근로 하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학비도 유지가 되고 하는데 누군가는 학비도 부모님이 내주고 거기에 용돈도 받고 일할 필요도 없이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런 데서 조금씩 차이가 열려지긴 하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래도 뭐 이제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겪는 그런 큰 갭의 차이로서 막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 막 그런 차이는 저는 못 느껴봤던 것 같아요. 끼리끼리 지낸다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안 어울려서 막 큰 차이를 만나기가 어렵긴 한 것 같아. 그래서 더 그러는 거. 실제로 밖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친해지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의 그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나랑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싶으면 친해지기도 어렵고 꺼려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던 못 살던을 떠나서 나랑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욕망이라는 게 발동할 때 그런 부분들을 더 묻혀 있었던 금수저와 흑수저 이런 부분들을 더 알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 크게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욕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걸렸을 때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직면하게 될까? 라는 질문 아닌 질문을 하게 되네요. 왜냐면 친구들도 내가 그냥 편히 사귈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예쁜 애들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자연스럽게 가지는 그 어떤 생활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바라면 욕심이 생기거나 애를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애써서 또 되면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너무 애쓰는데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게 있다. 그랬을 땐 너무 괴로워질 것 같아요. 그럼 욕망 얘기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이 얘기 전체의 흐름은 이제 욕망에 관한 메시지가 이제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저는 웹툰은 안 봤지만 이 드라마를 이끈 이 감독의 의도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괴물화가 되는 과정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스스로 괴물이 되는 진짜 너무나 무서운 그런 내용이잖아요.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욕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욕망 얘기를 자연스럽게 좀 해볼까요? 근데 욕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게 막 욕망 이렇게 하면 그런 욕망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원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되게 많이 있을 수 있는 로또나 연금 복권도 사고 월급이 좀 더 올랐으면 좋겠는 것도 욕망이고 지금 당장 뭐 먹고 싶은 거 이것도 욕망이고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욕망이란 단어가 너무 세서 부인하고 싶은 것 같은 욕망이 없어 이렇게 하고 싶은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욕망이라고 단어로 하면 너무 뭔가 엄청 거창해 보이고 뭔가 어마어마한 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사실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이제 괴물들의 모습들로만 봐도 맨 처음으로 나왔던 그 식탐 괴물이라고 불리는 괴물 같은 경우도 배고파서 프로틴을 외치는 근육 괴물, 근육을 키우고 싶은 몸을 만들고 싶은 욕망, 뭐 또 육상 괴물, 달리기를 잘하고 싶은 뭐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도 아이에 관한 욕망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욕망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거창하지만 갖고 싶다, 하고 싶다, 뭐 싶다라는 게 붙는 건 다 그냥 욕망이지 않을까. 행복도 사소한 욕망이 될 수도 있고 기준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저도 이 질문 받았을 때는 욕구와 욕망의 차이가 뭘까 생각했거든요. 진짜 욕망하면 진짜 맞아요. 거창하게 들리고 욕구하면 그거보다는 좀 사소하게 이제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욕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생물학적 어떤 필요에 기반하는 거죠. 이게 채워지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괜찮아 한동안은. 근데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사회적 구성물이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욕구는 채워질 수 있지만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고 그것은 욕망 자체로 계속 재생산 되는 거죠. 뭐가 닿았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무엇 먼저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정말 그래, 이게 딱 맞는 표현이다 생각을 하면서 근데 결국 그래서 욕망도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어떤 심리적 구성 요소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들을 보면은 동물들은 욕망이라는 거가 없을 거거든요. 본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사냥할 것만 딱 사냥하고 걔네들은 더 모으지 않잖아요. 동물의 이제 왕국 이런 거 보면은 물론 이제 약육 강식의 그런 모습들이 있으나 걔네들은 그냥 배고픔을 채우면 그만. 내가 조금 더 모아서 사냥을 2마리 더 해야지. 이런 게 동물한테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무언가 더 채워야 돼 하는 건 사실 사람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제 이 드라마에서 인간이 욕망 때문에 괴물화가 되는 건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인간만이 괴물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이 드라마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가끔 뭐 어떤 사자 집단이나 그런 데서 이제 왕이 되는 사자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그 왕이 되려고 권력 다툼을 하는 장면보다 동물의 왕국 보면 자기 새끼랑 가족을 먹이려고 이제 맹수로서 사냥을 하는 장면, 펭귄 떼들이 막 먹을 걸 찾아가지고 어디론가 떠났다 돌아오는 장면, 욕구만 채워지면 되는 게 동물이군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뭔가 욕망하는 거가 사람한테 심겨져 있으면은 그거가 또 하는 또 나름의 순기능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과한 게 문제이려나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문명이 세워졌겠죠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더 갖고 싶은데 그럼 이런 걸 저장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래서 뭐 냉장고 같은 거 생겨났을 것 같고 뭔가를 더 진화하게 하거나 이렇게 나아지게 하는 어떤 동력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늘 얘기했듯이 욕망이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욕망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거는 그것을 가진 사람보다 커질 때 그러니까 내가 욕망을 소유한 게 아니라 어느새 내 욕망이 나를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지옥문을 여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명에 대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막 누리는 문명들이 너무 편하고 이제 내가 운전해도 되지 않는 자동차도 나오고 막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이 돼서 너무 좋긴 한데 그 한켠에 사람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하니 자연 파괴, 엄청난 이 생태계 파괴 그런 거까지 또 컨트롤을 나름 또 이제 메꾸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이 그 이면에 그 욕망을 추구하고 그 편한 삶을 추구하다가 이면에 벌어지는 것까지는 다 계산을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어떤 욕망에 따라서 예. 사람을 해치는 진짜 무시무시한 예. 애들이 되는가 하면 또 굉장히 또 사람 해치지 않고 뭐 도와주는 괴물도 막 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욕망이 어떤 부분으로 쓰이냐, 나를 위해서 철저히 이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욕망에 잠식되면 진짜 남을 해치는 괴물이 될 것 같고, 욕망은 욕망인데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은 아니고 뭔가 누군가를 위한 욕망으로 쓰일 때 그거는 좀 안전한 괴물이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걸 욕망으로 부를 수 있나? 또 욕망이 될 수 있겠죠. 어. 이타심이라는 이름이 욕망이 되겠죠. 나를 위한 것도 욕망이 되겠죠. 내 근육을 키우고 싶고 내가 뭔가 먹고 싶어도 되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모성애도 욕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고 내 아이를 안전하게 하고 싶고 건강하게 하고 싶고 잘 자라게 하고 싶고, 이것도 내 욕망이지만 대상이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주머니 괴물이 태아로 변한 것도 그런 비슷한 흐름에서 일어나 작용인 것 같고, 타인을 향한 행동도 욕망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옛날에 분유 광고에서 내 아이는 특별하니까 이게 있었어요. 저는 계속 머리에 남으면서 그러면 저 집 아이만 특별한 게 아닌데 그 나에게는 스페셜하지만은 얘만 굉장히 뛰어나고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가 이제 더 좀 인간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도 들어서요. 그 엄마의 욕망, 이타심의 욕망이 그 지점을 설정하기가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을 좀 옛날부터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아이를 최대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되는 것과 남보다 더 특별하고 더 뛰어나야 되게 키운다는 거에 그 지점을 너무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특별해야 된다는 거가 얘가 이제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 면을 세워주는 것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나의 어떤 걸 실현해 주기를 바래서 베푸는 사랑 같은 거는 이타적이어도 욕망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함부로 또 판단하기도 그렇잖아요. 참 어려운 지점이네요. 그럼 결국 뭐 네. 그 다른 사람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함 때문에 예, 다른 것을 해치게 된다면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다 욕망이 되겠네요. 네. 내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는 방식이 예. 다른 아이를 해치거나 그들의 뭐 권리나 이런 걸 존중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게 막 사용된다면 또 인간이 가장 무섭다는 메시지를 또 이 드라마가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단지 생존을 위해서 여기서 괴물화가 되기도 하고 뭐 남의 그 폐허가 된 건물에서 뭐 먹을 걸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신중섭 이 일당들은 네. 너무 또 끔찍한 그런 모습을 하고 파괴를 시키는 것들이 지금 서로 힘을 모아서 공모해서 살아남아도 모자라는데 막 서로를 해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두 어르신과 정의명, 신중섭 그리고 군인,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군인도 믿을 수 없다. 본인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말을 했고, 근데 국민의 입장은 항상 군인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고, 그리고 서희경의 남편 같은 경우도 괴물화가 자기가 되면서 그러잖아요. 나를 샘플로 쓰더라도 이걸 좀 밝혀내서 어떻게 막는 방법을 찾고 싶다 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샘플로 내줬나?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가족이 되게 비극을 겪게 되잖아요. 이 얘기를 마무리로 해서 얘기해보죠. 이게 지금 맥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약간 좀 되게 어려웠던 게 괴물이 될 법한데 괴물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도 살인자? 또 걔가 이제 사실 괴물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현수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아이들만 죽이는 그 연쇄살인마였는데 그는 너무 이미 사람을 죽이고 이제 이런 어떤 아주 어두운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저는 그러니까 이미 그냥 괴물이 된 사람 자체는 괴물이 될 수 없구나. 자신으로서 그냥 괴물을 실현시킨 사람은 괴물이 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이 굉장히 무의식 속에 있을 때 그거를 펼쳐내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괴물이 되는 거구나. 이게 저는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욕망을 표현을 한 사람들은 괴물이 될 필요가 없죠. 욕망을 표현할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욕구를 계속 꾹꾹 눌러 담고 참고 억지로 있던 사람들이 그 욕망의 배출구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욕망이 어떻게든 밖으로 표출되기 위해서 나온 과정 중에 하나가 괴물화가 아닐까
연근이 또 마찬가지고 상사에 대한 분노 계속 참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던 거잖아. 슈퍼마켓 아주머니도 마찬가지고 욕망의 배출구로서 더 이상 참지 마라라는 내면의 목소리지 않을까. 듣다가 생각나는데 영화인가? 빛을 보면 미치는 거였나? 자기가 자살을 하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정신병원을 탈출한 그들은 그 빛을 돌아다녀도 그렇게 미치지 않는 그걸 봤던 기억이 나서 그것도 이 욕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 미쳐있는 사람들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미치거나 괴물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게 비슷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괴물화가 되는 게 정말 나쁜 것인가 그런 얘기? 괴물화가 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게 맞는 것인가? 그게 정말 목표를 삼을 것인가? 그런 얘기들은 다음 화에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화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